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로 그냥 이게 나와버리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우, 당황스러워라. 웨이트 중동님도 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드디어 명절이 끝나고 우리 다시 한번 주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좀 그 중간중간에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주제를 못 따라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작은 오버레이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나와가지고요. 여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튼 좋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나가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은 제가 주제를 좀 정해놓고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너무 이거를 놓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좀 메인 주제를 1시간 정도 뒤에 보통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 맞게끔 방송 제목 좀 바꿔야겠다. 여튼 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래도 조금 날씨가 좀 춥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요즘 조금 늦으셨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못 따라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군요. 잠시만요. 원래 항상 용각산을 먹는데 이거를 다 떨어진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좀 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여튼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고요. 여러분도 좀 영하까지 또 떨어지는군요. 이제 비가 오네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좀 따뜻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일교차라 그러죠. 일교차가 확실히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옷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서 입으시고요. 네, 아침에는 영하 2도 3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낮에는 덥던데요 오늘. 그래서 일을 하는 중간에 원래 입었던 옷도 막 벗고 땀도 흘리고 좀 이렇게 일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일교차가 커지면은 몸이 아파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로든지. 17도요? 네, 17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와, 그러네요. 야, 많이 따뜻하겠는데. 이젠 진짜 봄이네요. 완연한 봄입니다, 진짜로. 네, 여튼 오늘 오프닝으로는 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프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제일 아프신 이유가? 이렇게 날씨가 보통 일교차가 커지면은 줄곧 좀 감기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뭐랄까 여튼 좀 다양하게 아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기관지도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네, 감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몸이 아픈 건 그냥 뭐 괜찮아, 그냥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감기 걸리고 뭐 그런 것 정도는 뭐 약국약만 먹어도 나아 이러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이 아프다 약간 이러면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닥터나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쓰면 거의 뭐 원격으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약국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약국에 가면 약을 좀 탈 수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의 꿀팁은 이걸로 탈모약도 받을 수 있다. 그걸 네가 왜 아느냐? 그거는 비밀입니다. 어쨌든 목이. 네, 여튼간에
좀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내 몸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대한 편이면서 다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픈 거를 되게 막 걱정하고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면 이런 게 약간 단순히 부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좀 녹아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약간 더 벼랑 끝으로 몰면서 더 힘들어도 돼, 괜찮아, 이건 버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좀 이게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번 몇 번 심리 상담을 좀 받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좀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좀 저를 벼랑으로 좀 몰아넣는 느낌인가요?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정특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자기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참 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후에 잠깐 다음 말씀드릴 주제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쉬었음 청년. 안 그래도 이제 그 취준생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나름 좀 준비를 해보기를 했는데요. 여튼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나를 검열하지 않으면, 나를 좀 다듬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날 더 몰아세우고, 그러면 또 이 정도는 버티네? 괜찮네? 이러면 이제 더 몰아세우고, 이런 느낌들을 보면 가끔이 아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되게 큰 도구로 다가온다라는 거를 좀 요즘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오늘 밤은 조금 이기적일 수는 있어도 나를 조금 사랑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노래 한 곡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취준생 분들을 쉬었음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저도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나눠볼까 하고요. 노래는 나름 유명한 노래입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도망치자인가요? 도망가자가 맞네요. 네, 이 노래 듣고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이 노래를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좀 뭐랄까, 너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조금은 도망가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채워보는 거는 어떤가 라는 마음으로 한번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제로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속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가지고 온 주제이고요. 이제 쉬었음 청년,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취준생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공감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되게 짧게, 사실 대학교도 아니었어요. 전문학교였고, 전문학교를 좀 짧게 다니고 중퇴를 했다가 바로 좀 일에 투입을 했던 과거가 좀 있어서, 또 그러다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카페에서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커피 일을 좀 했는데 한 8년 정도 그냥 진짜 미친 듯이 커피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라떼아트도 막 좋아하고 뭐 로스팅도 하고, 이후에는 좀 작은 로스터리 카페는 아니고 이제 납품업체를 살짝 차렸다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택배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요즘 청년 창업에 있어서, 청년 창업이 아니죠,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현실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많이 힘이 든지,
또는 그리고 뭐 어떤 벽들이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건 뭔지, 이제 완벽하게 제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 좀 고민을 했지만 나름 뭐 결론을 조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얘기할 건 아니죠. 좀 정리를 나름 해보자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이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고 아는 게 좀 너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봉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암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대충 알아본 바로는 보통 연봉이 3천 후반에서 4천 정도고, 이제 이거는 초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수령 금액이 한 270에서 300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70에서 30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굳이 따지게 되면은 요즘 서울 월세,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중견기업 같은 거를 들어가서 실수령이 270이라고 대충 치면은, 이것도 나름 중견기업이니까요. 보통 서울에서 월세를 잡으면 한 60에서 70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오피스텔을 가려면 거의 한 80? 이렇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관리비 별도입니다, 이 금액이. 그것만 해도 이제 한 200 정도가 남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한 40. 거기에다가 뭐 월세 말고 이제 핸드폰비에, 관리비에,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다 빠지면 와, 진짜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카페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잠깐 동안 이제 그 좋아요 중소기업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원래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신사업부라고 해가지고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예 다른 회사였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거기 초기 멤버로 있다 보니까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회사 업무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싫었고, 기본적으로 9to6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그렇게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뭐 늦으면 7시, 8시, 늦으면 10시까지 막 퇴근도 하시고, 거기다가 뭐 사실상 거의 포괄임 금융제잖아요. 돈도 그냥 똑같이 받아버리고 식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죠? 뭐 대부분 좀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준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와, 거기다가 사내 정치라든지, 이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대기업에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튼 사내 정치라든지 그 안에 그 꼰꼰한 문화가 진짜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고, 이제 그냥 좀 뭐랄까, 술이 혀에 닿는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털어놓는 좀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팀을 총괄하던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 저를 보고 좀 이상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격지심?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술자리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뭐 너보다 잘 마시네 뭐네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겪기 너무 많거든요. 여튼간에 그런 문화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중소기업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바를 하자 하면은 뭐 또 사실 알바는 또 아시겠지만은 뭐 다 쪼개기죠. 요즘은 이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통 뭐 정말 파트타임을 피크 시간에 짧게 일주일에 14시간, 지금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투잡, 쓰리잡은 사실 기본으로 하시는 취준생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러다 보니 사실 알바를 한다는 것도 마땅치가 않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 알바 쪼개기는 조금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8년 동안 뭐 제 매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이제 제 친구 매장에서 위탁 경영 아닌 위탁 경영을 조금 했었어요. 그 카페를.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을 주육까지 줘버리고 써버리기에는 이게 너무 적자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쪼개기로 알바를 좀 고용을 했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되었건 알바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현실인 거죠. 또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분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 때는 하기만 하면 됐다. 너네 지금 안 하는 거 아니냐. 옆에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너네가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일을 하자면 하겠죠. 일을 하자면 하겠지만은 우리가 결국 그 일을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데를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내가 그냥 조금 더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이제 뭐 월세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세대 분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부모님 세대쯤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 건 아닌데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는 직장이 아무래도 이제 택배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랑 굉장히 자주 부딪힙니다. 그러면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건 저도 이제 저한테 계속 좀 되뇌이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들고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나는 잘못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쉽게 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왜냐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고치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때에는 나이가 들면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주변에 이미 없어져 버려요. 뭐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아니까 됐어. 뭐 쟤한테는 그거 얘기해봤자 싸우지밖에 더해. 하지마.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나는 뭐 잘못된 게 아닌 사람이구나. 그럼 뭐 약간 이렇게 좀 굳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이 들면서 되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래도 뭐 알바라도 해라, 뭐 중소기업 들어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좀 역설적이게도.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중소기업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대기업에만 들어가야 그래도 뭐랄까 금전적인 사회 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맞춰지잖아요. 이제 보통 그런 거 걱정을 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결혼을 걱정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뭐 차 이런 걸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어떻게 그 청년 사이에 낄 수 있는 나이가 됐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벽을 완벽히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연령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죠. 저번 방송에도 잠깐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지만은 결혼식만 해도 거의 3천에서 5천을 잡아야 된다. 거기다가 요즘 보니까 그 서울이 아니어도 그 근교에 있는 배드타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만 해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거의 10억 막
이렇게 돼요. 와, 이게 10억이라는 금액을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메이플 매수를 보는 건지 현실 금액을 보는 건지가 헷갈려요,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막막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가 참 고민이 많았었고, 사실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현재도 일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싶다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많이 응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혹은 듣고 계시지 않아도 우리나라라는 이 힘든 나라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취준생분들 정말 많이 응원을 드리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게 나도 모르게 본인의 그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는 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취업 준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장에 빛이 보이지 않는 되게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어두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엔진이 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진짜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 깜깜한 동굴에 불빛마저 하나 없잖아요. 방향조차 잘 안 보이고, 사실 취업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공부들이, 이 활동들이 조금 무의미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엔진이 좀 꺼지지 않도록 되게 작은 성취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운동을 하면서 되게 저 자신이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농담처럼 그런 유튜브도 있기는 했지만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백수가 괜히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면 약간 나 뭔가 좀 잘한 것 같아. 나 뭔가 좀 잘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뽕에 취해서 뭐 운동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야 갓생 사는 기분을 안 든다. 약간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뭐랄까 뭐 작은 자격증 같은 거.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정말 365일 내내 취업 준비만 하면서 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모자라다라는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쉬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하시면서 작은 성취를 느끼고 계속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셔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경험들, 그 공부들, 그 행동들, 그 많은 지식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조금 확신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되지만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잠깐 편집을 좀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시작을 하면서 나는 다시는 영상을 만들 기회가 없겠다. 완전 영영이 안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제쯤부터 이렇게 다시 유튜브 편집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들도 그 고생들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거 했었지, 그때 그렇게 취업 준비했었지, 그때 그만큼 힘들었지,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자주적인 얘기지만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이제 고생 안 하시려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대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진짜 더럽게 힘듭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참는 것도 많고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본인의 길을 잘 걸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보고,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였죠. 네, 무거운 주제였어서 좀 재미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거고요. 이하이의 한숨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이의 한숨 듣고 왔습니다. 참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던,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를 고르는 거에 연식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힘들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가벼운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띄워놔 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재생 버튼이 여기 있네요. 쉬었음 정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재는 맛있는 차 카페를 찾는 꿀팁이라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약간 그 택배 송장 원래 있던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무슨 뉴스 헤드라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안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띄워볼까 싶어서 띄워왔더니 역시나 별로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 띄우겠습니다. 맛있는 카페 고르기라는 주제를 좀 가볍게 한번 해보고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다들 진짜 커피 좋아하시고, 저도 진짜 커피를 많이 좋아해요. 사실 업계로 들어오게 된 계기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였고, 지금 이제 그만둔 지가 거의 한 2년 이제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원두 봉투죠. 그 원두 봉투 안에 있는 원두 향을 맡으면 아직도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커피를 진짜 좋아합니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커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하기도 했었던, 어떻게 하면 맛있는 카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아마 제가 제 데뷔방송 때인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한번 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조금 이제 소신발언을 드리자면, 프랜차이즈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좀 쓴 맛이라든지 쓴 향이 있는 게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벤티의 이제 시그니처 블렌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좀 쓴맛은 좀 덜합니다. 조금 덜한데 솔직히 거기서 거의 같은 느낌이고, 그나마 괜찮은 게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사실 워낙 비싸기도 하고, 오히려 스타벅스는 이제 되게 똑똑하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모든 스타벅스는 그 리저브 매장을 제외를 하면 전부 다 반자동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요. 그리고 그건 다른 카페들도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로스터리 공장이 가장 아마 크게 있을 거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의 메인 기저 자체가 전 세계에서 모두가 똑같은 커피를 먹게 하겠다라는 게 스타벅스의 기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는 그 편차가 좀 덜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에 대한 뭐랄까 교육 같은 것도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는 이제 개인 카페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친구가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메가커피죠. 메가커피에서 뭐 매니저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커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아메리카노는 미끼 상품들이기 때문에 맛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강남권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카페를 좀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팁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름이 복잡한 커피를 파는 곳은 50% 이상으로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카페들도 보면은 뭐 요즘 뭐 핸드드립 많이 팔잖아요. 핸드드립도 많이 팔고 뭐 콜드브루라는 것도 많이 팔고 여기 보면은 뭐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뭐 또 뭐가 있죠? 유명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 막 이런 이름인 게 팔아요. 케냐 AA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뭔가 이런 원두 이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냥 아메리카노를 조금 연장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 그 정도로 판매를 하는 개인 매장의 경우에는 제 경험상 뭔가 커피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이덴티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거기에 대한 패션이 있어서 막 진짜 커피 맛있게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 이제 외부에서 오는 컨설팅 같은 걸 받아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전문적처럼 보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원이나 아니면은 개인 조금 이름 있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카페가 많아요. 이걸 아는 이유는 저도 이제 그런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튼 근데 그런 거 말고 되게 이상한 이름들이 있는 게 있어요. 뭐 에디오피아 게뎁 진짜 많이 까먹었네요. 여튼 뭐 케냐 했는데 뭐 이상한 이름 막 써져 있고 막 프로세싱 이름도 막 뭐가 있는데 뭐 더블워시드네 뭐 무산소 발효네 막 이런 거 써 있는 곳이면 50% 이상은 이 카페는 괜찮은 카페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실패한 확률은 이제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제 방송을 몇 분이 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서울에 갔는데 내가 진짜 괜찮은 카페를 가고 싶어. 그러니까 물론 뭐 디저트 같은 거 맛있는 카페 말고요. 맛있는 커피를 파는 데 있잖아요. 가고 싶다 하면 일단은 들어가요. 한 잔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단은 들어가서 바리스타들의 옷을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과 커피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유의 약간 나 서울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나 존나 멋있지 않은 그 패션이 있어요. 이건 진짜 업계분들이 오셔도 공감을 할 거예요. 일단 나이가 좀 있어야 되고요. 남성분이건 여자분이건 그 아메카지를 좀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바지는 이제 약간 와이드 핏, 또 좀 과하면 벌룬 핏 같은 좀 그런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이제 반팔 같은 거 하나 딱 하는데 팔에 타투가 좀 있는 거죠. 좀 검은색 약간 그 이레즈미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그런 문신 말고 적당한 패션 타투 한두 개 있으면서 이제 마스크 탁 끼고 모자가 또 색이 약간 원색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약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치마를 딱 보면은 이제 좀 이제 개인 앞치마 있어요. 매장에서 하는 그런 일반 앞치마 말고 사실 저도 그쪽에다가 특히 앞치마에다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쓴 것 같은데 약간 카페에서 볼 만한 그런 앞치마가 아니라 약간 패션 쪽 약간 막 미용실 앞치마 같은 거 딱 두르고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다 이제 배지를 좀 달죠. 뭐 자격증 배지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데에서 파는 그런 배지들 있어요. 캐릭터 배지. 그런 거 되게 말을 하면서 조금씩 현타가 오기는 하는데 여튼 좀 그런데 가시면 이제 좀 괜찮은 커피를 드실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요. 커피를 한 잔 딱 시켜요.
거긴 또 이름도 촌스럽게 약간 막 핸드드립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브루잉 이렇게 딱 이름 멋있게 해서 메뉴판 옆에 딱 두고 글씨체도 막 꼬부란 글씨로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치커피도 아니 콜드브루, 뭐 요즘은 이 단어는 좀 다른 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콜드브루 딱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커피를 한 잔 이제 마시고 있으면 내부에서 한 두세 명 있잖아요. 심각해요. 막 그 작은 에스프레소 잔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서로 마시면서 이제 막 뭐 바디가 프로그랜스가 어쩐지 아로마가 좀 이거 분쇄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아는 그걸로 막 떠들어요. 막 떠들고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이 집이 커피에 나름 진심이기는 하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름의 꿀팁입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하게 만약에 본인이 서울에서 일을 하는 바리스타다라고 하면 맞아요. 요즘 커피 이름이 뭔가 막 써져 있는데 알 수 없는 마법 주문 같은 곳과 그 바리스타분들의 화려한 앞치마 스타일이 있지요. 그런 곳은 대부분 맛있지요. 네, 익명용 원자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얘기하면서 좀 현타가 왔어요. 남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맞아요. 그런데 가면 커피를 이게 한 잔을 시키면 그 작은 네임택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써 있어요. 아로마가 어쩌고, 뭐 프로그레스가 어쩌고, 뭐 기본적으로 피치의 플레이버가 나고, 약간 티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후미는 어떻고 막 써 있어요. 농장 연역 이런 거 써 있고. 여튼 그런 데를 가시면 생각보다 맛있는 카페를 가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추천을 조금 한번 드려보고 싶기는 한데, 저도 이제 보통 커피를 할 때는 서울에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많이 있었는데, 성수 쪽이시면 로우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바리스타를 처음 할 때부터 참 느낀 거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카페 불변의 일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우키. 성수가 진짜 핫해지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바리스타들의 바리스타 같은 느낌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대표님도 직접 생도를 수입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뭐 프릿이에요. 프리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1세대 카페지만 진짜 맛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브라더스. 특히 그게 어느 쪽이었지? 하여튼 보면은 약간 프라이빗하게 해가지고 코스 요리처럼 또 즐길 수 있는 빈브라더스 사옥이 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튼 뭐 조금 과거 얘기를 열심히 또 신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커피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를 한 곡 들어보고 올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었던 메인 주제였었던 AI 대나무 숲으로 반발자국만 멀어져 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너무 유명한 노래죠. 풀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 제가 방제 한 번만 바꾸고 오겠습니다. 방제를 좀 바꿨고 이렇게 띄우면 네, 좋네요. 네, 한번 여러분과 오늘도 한번 새로 만들어 본 컨텐츠입니다. AI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제미나이에게 대입을 시켜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토대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 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발자국만 멀어져 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좀 어렵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이게 너무 오래 같이 있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좀 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멀리 생각했을 때, 조금 거리를 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뭐랄까 가까이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네,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요, 그 연인 사이에서 이 반발 자국에 대한 거리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던 대구에서 만났었던 분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각색을 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대학생인데 만나시는 분이 학생회장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 분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 아시겠지만은 이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이 사실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랑 있을 때 자꾸 나는 뭐 이왕 이렇게 대학교에 온 거 연애도 막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는 마음이 잘 안 든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성분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지는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상황이면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드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 열정보다는 나를 조금 더 챙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이 AI 대나무 숲을 통해서 실제로는 해보지 못했었지만 한번 여기에서 해봐서 그 반응을 봐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 또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회장이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가 제 앞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가 너무 바빠서 나는 너랑 솔직히 더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내가 너한테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내 마음을 좀 식혀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보죠. 너가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온도에 연애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둘게. 저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약간 조금 나아가는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 연락 받아줘 하면은 막 상대방이 피곤해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은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나도 내 마음을 조금은 정리를 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답장이 오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금요일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학생회실에서 내일 주말 행사 물품 체크하고 있는 거 알잖아.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니. 내가 요새 정신없어서 톡 답장도 제대로 못하고 연락 늦은 거 정말 미안한데 나도 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책임감 가지고 하는 일인데 가장 믿었던 너마저 내 상황 이해 못해주고 이러면 진짜 나 너무 지치고 힘 빠져.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이번 달 큰 행사들만 치르면 진짜 너한테 신경 많이 쓰겠다고. 나 지금 당장 임원진들 모아놓고 회의 마저 해야 되거든. 내일 일정 무사히 끝나고 다 끝나고 내가 늦게라도 연락할 테니까 이런 진지한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하기로 하자. 이게 AI인데 좀 몰입이 돼서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는데 이 정도로 바쁘시잖아요? 그냥 연애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나는 연애도 잡고 싶고 나는 이제 이 사람과의 연애도 잡고 싶고 내 일도 잡고 싶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역할을 하는 이 친구는 되게 나이가 어린 여자란 말이에요. 나이가 어린 여자고 아시겠지만 이 20대 초반에 그 연애를 하는 그 마음은 되게 제가 불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 바쁜 거 알잖아. 너 나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나 왜 이해 못 해줘? 우리 나중에 계속 이러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얘 저랑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가 바쁜 건 바쁜 거고 나랑 연애는 연애잖아. 일 핑계로 언제까지고 기다리는 거 나도 지치니까 내 마음 예전이랑은 다르게 조금 온도를 내린다는 이야기야. 너를 이해하기에는 내가 이 연애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 나도 바쁜 너 이해할게. 너도 이런 나 이해해줘. 라임이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바쁘고 뭐고 이게 연애는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맞춰가는 관계예요. 20년, 10년 넘게 다르게 자라왔던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교육교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반발자국만 멀어져 보자 라는 주제로 연인 사이에 대한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학생회장은 바쁘고 이걸로 한번 영상도 한번 뽑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거를 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좀 거리를 두자고 하니까 뭐 본인 너무 바쁘고 알겠다. 나도 지치니까 나도 바쁜 너 이해할 테니 너도 이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를 내린다니 그게 칼로 무자르든 마음대로 되는 거야. 넌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너무 답답하다. 너무 궁금한데? 나 지금 네가 이러는데 단대 잡점 일정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다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도 지금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번 행사만 무사히 넘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널 일수를 챙길 텐데 왜 굳이 지금 제일 바쁘고 예민한 이때 이러는 거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바쁘다고 지금껏 컨셉은 연인 컨셉입니다. 연인 컨셉이고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기도 한데요. 아시는 분의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학생회장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 학생회장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학생회장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를 했을 때 내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고 있고 무엇보다 나 본인이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회장에게 너 바쁜 거 알겠으니까 나 내 마음의 온도를 좀 내릴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바쁜 너 이해하겠다. 너도 이런 나를 이해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네요. 왜 굳이 나한테 지금 이런 타이밍이래. 안녕하세요 쪼리피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재 반발자국 멀어져 보자 연인 사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었습니다. 여튼 이 친구가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너가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학생회장을 계속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먼저 좋았을 때는 먼저 확 좋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나는 이 연애를 챙길 수 없어 라는 말은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그때 정이 서로 안 생기면 그냥 그 시절 연인인 걸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연애도 저는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완전히 fall in love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맞으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이번 거가 끝나면 널 1순위로 챙길 텐데 너 계속 학생회장 할 거잖아. 그때도 내가 1순위가 나를 무조건 1순위로 싸우는 중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학생회장을 만났어요. 나를 1순위로 챙긴다는 보장이 있어? 너를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는 것 같아. 너한테 선택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서로 조금은 냉정해지자는 거야. 저도 약간 말을 하면 좀 돌려 말하는 편이라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연애에 있어서 그런 타이밍이 어긋나면 사실 그 연애는 거기까지인 거고, 기회가 좋으면 서로 다시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까지고 그 기회를 기다린다고 내가 나를 깎아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장이라니 진짜 보자마자 약간 답답해지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장이라니 너 진짜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어? 내가 학생회장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은 임기 동안만 어떻게든 책임감 있게 잘 버티고 마무리하려는 거잖아. 그리고 연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기계 스위치 끄듯이 냉정해지고 온도를 내려. 난 너한테 감정이 그대로인데 네가 일방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겠다고 통보해버리면 당장 이 밤에 답사 숙소에 갇혀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지금 당장 임원진들 모아서 회의하고 내일 회사해야 돼서 나 이런 멘탈이면 진행 제대로 못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서울 올라가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너부터 보러 갈게. 얘기를 합시다.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이쯤 되면 좀 느낌을 잡지 않았을까요? AI라서 좀 그런 게 답답한 게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말만 할까요? 여튼 남자분들은요 이쯤 얘기하면 무조건 도기작을 박으세요. 앞에 말은 빼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이쯤 얘기를 하면 그냥 도기작을 박으시고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재민아이가 맞아요. 아니야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기까지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냥 내가 서울 올라가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너부터 보러 갈게 하면 돼. 그냥 도기자를 박으면 되는데 그런가요? 좀 카톡 하듯이 짧게 다음부터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개가 좀 남아있어서. 근데 또 그거 아시죠? 이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답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정도로 길게는 보내야 돼요. 여튼간에 저는 만약에 이쯤 얘기를 하면 이 정도면 장문 타이밍이죠. 이 정도면 무조건 장문이지. 아니면 전화해야 돼요. 이쯤이면 사실 카톡으로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카톡은 안 될 것 같고 전화해야 돼요. 그치? 진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애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학창 생활에 있어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 학생회장이란 직함을 내어놓지 못하겠다. 왜냐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연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민아이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하네요. 저라면 일단 여기서 이번 거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끝까지 네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 여기까지 하자. 나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답만 들어보고 다음 반발자국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근데 이게 또
그때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잠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나름 좀 괜찮게 반응을 하더니 이번 거는 또 조금 맛이 좀 슴슴하네요. 그죠? 네, 여튼 답변 듣고 무슨 뜻이야? 미안해. 어떡하라고? 전화 좀 받아봐.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배드엔딩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연락을 듣는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뭐 당장에 내가 한번 도계자 막는다고 해서 뭐랄까 잃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게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꼭 전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네. 근데 이쯤 되면 좀 정 떨어져요. 좀 얘기하겠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분명 앞에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 너 이해할게. 너도 나 이런 나 이해해줘 했는데 끝까지 자신을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애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웃을 수도 안 웃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소개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바빠요. 인싸는 이래서 인싸들은 여튼 그 다음은 이제 소개팅에 대한 한 장면을 준비를 했고요. 개인적인 이제 물론 소개팅을 거의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래는요 어떤 걸 들어볼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잠깐 얘기를 들어보자면 실제로요 차 내부를 좀 형상화했습니다. 보시면 차 내부입니다. 왼쪽에 이제 계기판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느낌에 오른쪽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조수석에서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제 캐릭터도 크고 채팅창도 이제 투명이 아닌 걸로 보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게 좀 슬퍼서 일단은 조금 이후에 좀 그런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해볼까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버추얼 방송을 하게 되면 앞에 테이블을 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제가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여튼간에 뭐 이거는 안타까운 비화입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류가 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준비를 한 건 소개팅인데요. 차 밖에서 보는 뷰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한 생각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차 밖에서 보는 뷰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차라리 배경에 트럭이 있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뭐 소개팅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주변 분들한테 이제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교육군이 올려주시면은요 제 X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잠깐 넘겨볼게요. 제가 제 방송국을 보시면 여기에 X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제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 여기로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샌드 스토리 이걸로 해서 뭐 보내셔도 괜찮고 여튼 그렇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뭔가 팬카페나 디스코드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튼 소개팅에 대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소개팅 할 때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누군가를 소개를 받으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할당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아침에 어떠셨어요? 뭐 점심은 어떠셨어요? 저녁은 어떠셨어요? 일은 어떠신가요? 계속 얘기를 하고
호구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카톡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되세요?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시고 뭐 가족 관계 막 어떻게 되고 이러면 막상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 다 물어봤잖아요, 카톡으로. 맞아요. 만날 때만 최선을 딱 다하고 그냥 할 말 깔끔하게 하고 그냥 뭐 언제 뵙겠습니다 하고 굳이 연락을 먼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AI 대나무 숲은요, 제가 눈치가 없는 남자 역할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이제 저의 소개팅녀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한번 줘봤는데 가벼운 주제니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뭐라고 할까요? 소개받게 된 입니다. 야, 이 이후엔 또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러면 네 뭐 저도 잘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쁘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푸사를 보니 너무 예쁘시네요, 약간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빠른 모드로 하겠습니다. 굳이 천천히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늦은 밤 연락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예쁘시네요. 보통 이제 서로의 사진 정도는 보죠. 사진 정도는 보고 이제 감사합니다. 쉣. 밖에는 이런 칭찬은 쓸스럽네요. 늦은 시간까지 바쁘셨나봐요. 근데 혹시 소개팅 날까지 계속 이렇게 연락하실 건가요? 너무 직접적인데? 아닙니다. 나 소개팅 날 봬요. 다음날로 설정을 하고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런 느낌. 저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거 빠른 모드로 하니까 이런가? 이거 너무 칼같이 끝낸다. 주말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겨우 이제 정신 차렸거든요. 이건 약간 마음속 말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너무 공격적인데?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눈치 없는 역할 하는 거 힘드네. 눈치를 너무 주네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어느 정도 좀 이걸 입혀놓고 하는 거라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하지? 뭐 가서 할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좀 기다려볼게요. 너무 칼같이 한다. 빠른 모드를 쓰면 안 되겠어요. 빨리 하려고 빨리로 했더니만은. 네, 이모티콘 없이 단답으로 대화를 깍 끊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이 소개팅은 망한 겁니다. 사실, 그죠? 여기서 연락을 시도하면 질척거리는 남자의 모습을 더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끝나버렸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소개팅에는 많이 연락을 하지 말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딴 걸 해버리죠. 이건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걸 수도 있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나에 대해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프닝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박한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 걱정하면서 막상 우리의 상처라든지 우리의 힘든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좀 터부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막 밀어내는, 우리를 이렇게 다급하게 쫓는 그 조급함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역할을 할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라고 해야겠죠. 플레이어는요, 갓생러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갓생러. 참, 전 조금 잔인한 단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갓생러 분들을 인스타를 통해서 진짜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또는 블라인드에서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 대단하죠. 출근 전에 막 5시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막 1시간, 2시간을 조지고, 뭐 출근 시간 남는 동안에는 뭐 도시락을 막 싸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 도시락도 다이어트용 도시락 있잖아요. 막 다이어트용 도시락 막 먹으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막 열심히 뭘 찾아보고 챙기고, 그게 일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어딘가 학원 같은 데 가서 뭔가를 배우는, 프리랜서 아니면 믿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런 환영이, 저는 솔직히 저도 이게 환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영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실제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AI도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갓생러들은 뭘 하나요? 일단 새벽 5시 기상을 하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학생을 좀 한번 예로 가져와 보기는 했는데, 그 상태로 식단을 하면서 수업을 듣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일단은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 갓생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환영을 좀 놓은 편이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하는 만큼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거에 되게 많이 메모리 됐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내가 좀 부족해 보이는, 약간 게임처럼 표시를 해봤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저에게 보이지 않는 저의 스테이터스를 이제 게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5시간만 잤다라는 가정을 하자면 잠을 못 자죠. 여러분, 근데 잠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진짜 어렸을 때는 하루 6시간만 자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 같은 거를 봤을 때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수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채로 쌓인대요. 이게 뭐, 그리고 주말에 몰아자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잠을 안 자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몸이 회복을 못 하니까요. 자,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나나 저 부족해요, 수면. 진짜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보통 추천하는 게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씩은 추천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 수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이 좀 생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피곤할 때. 근데 또 우리의 갓생러들 여기에 그 매몰되지 않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이게 갓생의 분장이다. 커피 마셔서 카페인 들이켜주고 오후 수업을 하면서, 오후 수업이 길 때, 그러니까요, 무시한다니까요. 이게 현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쪼리피클님도 어지럼이랑 두통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현대인은 뭐 그 정도는 다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진짜로 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게 갓생의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 수업일 때 또 뭔가 자기 개발을 하죠. 현대인의 카페인이 즉 포션이니까요. 제가 자기 개발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도 영화원, 우리가 또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한 패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영어 해야지. 바로 영화관에 가서 오후 1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컨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아닌 거예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라는 약간 컨셉으로 잡았는데 실제 이제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많이들 하죠. 체력이 위험에 빠집니다. 집중력 고갈, 피로도도 이 상태까지 사실상 임박이죠. 실제로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커피를 좀 마시면 손이 떨리기도 하잖아요.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현상도 생기고 코피가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적색경보입니다. 근데 진짜로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에 취해 있다 보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치열하게 살았다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참 느끼는 거지만은 갓생러를 한다고 해서 잠을 줄일 수 있는 사람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남자가 이런 생활을 지속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를 버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이 약간 본인의 진짜 약간 타고난 체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30대가 돼도 진짜 막 4시간만 자고 술 마시면서 놀고 다음날 출근해서 쌩쌩하고 일 잘하고. 근데 이건 진짜 타고난 체력이거든요. 보통 좀 나이가 먹고 들고 하면은 그런 게 좀 저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원래 체력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어야 1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하네요. 1, 2주차까지는 아드레날린과 카페인으로 버티다가 갈수록 회복되지 않고 파괴되며 미세 수면 상태를 걷게 되고 이후에는 결국에는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물리적 셧다운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운동을 할 때는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끔 물론 이제 그분이 너무 갓생을 살려고 힘들게 살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지하철 같은 데에서 쓰러지시는 분들을 간혹 보죠. 저도 실제로 2-3번 정도 본 적이 있고 그 되게 사람 꽉꽉 차 있는 그 출근하는 그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본인을 많이 혹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튼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네, 저 실제로 봤어요. 눈이 풀리면서 눈앞에서 기절하셨는데 이악 물고 출근. 너무 무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까지 우리 건강을 갈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떤 거를 얻으려고 할까요? 물론 그게 되게 책임감이 강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땐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본인을 위해서는 저는 전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회사에서 보면 그 연차 시스템이 있을 때 병가라는 것도 좀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병가를 보면 꼭 그 맨날 뺀질거리는 딱 봐도 안 피곤하게 사는 애들이 자꾸 아프다고 병가를 써서 문제인 거지. 이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 건강이 안 좋으면 연차 쓰셔도 주변에서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본인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많이 힘들다, 정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도 이제 본인을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픈 걸 걱정을 해야 돼요. 그거 진짜 큰 차이예요, 진짜로. 여기도 이제 또 하드워커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본인의 이후 우리 30대, 20대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본인의 몸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방송을 진행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본인의 몸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해주는 우리나라의 그런 좀 뭐랄까요,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네, 오늘은 사실 그 두 번째 그 연락 소개팅 주제를 좀 더 길게 끌고 왔어야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냥 칼같이 끊는 걸 보고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취준생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개팅 많이 안 해보셨군요. 많이 안 해봤습니다.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보통 저렇게까지 칼같이 자르진 않지 않나요? 이게 너무 세게 AI를 설정했나? 여튼 뭐 거의 뭐 지금 계속 연락하실 거예요. 야, 저 말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연락을, 네, 여튼 간에 뭐 그렇게 아무튼 취준생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이제 그 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연락을 5시간 뒤에 하죠. 많이 해보신 분입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아이, 그런 것도 그렇게 정해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좀 그렇긴 하지만 서로 마음에만 들면 돼요. 아니면 되게 재밌어서 뭐 연락만 하면 터진다든지. 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발자국만 멀어져 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쵸?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성분들이 급해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얘가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되게 매력적이어 보이고 약간 여유 있어 보이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연애할 대상이 사라지고 술을 마시면서 막 찝쩍대고 이러면 그때는 갑자기 막 또 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많고요. 내가 급해도 여유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겪어보시지 않나요? 겪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괜히 막 헤어져가지고 찡찡대면서 근데 사실은 있잖아, 내가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튼 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드디어 평일이 끝나고 주말이 여러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어떤 계획을 짜고 계실지 모르지만 주말 항상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주말 부럽습니다. 내일 또 물량이 몰리는 날이기 때문에 저 같은 택배기사는 또 일하러 갑니다. 여튼 자, 오늘 마지막 노래 듣고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듣게 될 노래는요, 아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딱 10cm만 10cm와 빅너티가 부르는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녹화 안 했어. 모르겠다. 다시 보기를 다운받아야겠네요. 여튼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